합격. 아까는 그 따지고 보면 또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격이 요구하는 용신이 필요로 하는 용신이 있는 사주. 그죠? 그게 이제 세 박자가 맞춰야 되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아침까지 합치면 그래서 그 3박자가 갖춰져 있으면은 그 격이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삐딱선 탔을 때는 합격이다. 그런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까 이야기한 식신격은 식신격이 합격일 때는 그럼 어떤 경우냐? 아까는 용신이 있는 데는 성공하고 용신이 없으면 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는 일간이 강하고 식신이 약한데 편인이 있어서 식신을 극한다면 식신도 약한데 그죠? 식신격이지만은 식신이 뚜렷하지 않고 약한데 편인이 있어가지고 편인이 오히려 식신을 또 극하니까 그죠? 극하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이미 그 자체만 해도 이미 그 격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있다면 힘이 더 빠지는 거지 그러면. 그래 식신격으로서는 식신이 힘을 발할 수 없다. 그 격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일단 그 격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식신 생재하든지 뭐 이래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격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 격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그 식신의 격으로서 가치가 식신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가치가 힘들다. 또 재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칠살이 있을 때 그래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식신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이 식신격이라 여기서 이 식신 이것을 격으로 하고 있으면 한번 일간이 강하고 일단 식신이 약한 격이지만 약하다. 그런데 식신 생재해버리니까 이 기운이 또 빠져버리잖아. 그죠? 생재하면 기운이 또 빠져서 이것이 좋지 않고 일단은 이게 강한다 하더라도 식신이 이게 약하면 생재하면 힘 빠지고 왜? 하고 있는데 다시 칠살이 있으면 칠살을 지가 극하니까 뭡니까? 또 힘을 더 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식신 격으로서는 일단 이게 약하니까 이 격으로서 떼차이 안 난다. 본때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있다 하더라고. 그럼 식신이 만약에 약하면 그죠? 식신이 격으로서 약하면 우회해야 되는. 그러면 아까 성공했는 조건이에요. 이걸로서 식신을 보호해주고 재성이 적당히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다. 이런 겁니다. 이래야 돼. 이 독자를 갖춰줘야 돼. 이걸 생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돋궈줘야 돼. 이게 강했어. 그죠? 북돋아줘야 된다. 이것도 강하면 안 되지, 아까. 이게 강하면은 이걸 그걸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약하니까. 생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운이 약하니까 여기도 기운 빼야 되고 이리도 기운 빠져야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결국 이 격으로서는 성공 조건이 떼사이 나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격이라 하면 그 격이 뚜렷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격의 상관격은 떼사이가 안 나는 조건은 이런 거죠. 정관이 있을 때 정관이 있고 상관 경관이 된다. 상관계에서 정관이 있으면 상관 경관이 된다. 관을 부수는 상관의 목적은 뭡니까? 생진 역할은 상관이 가장 뚜렷하게 우리 상담을 해보면 가장 뚜렷한 역할은 관을 깨는 거거든요. 가장 생재보다 뭐 생재하고 상관으로 돈 벌 수도 있죠. 상관으로 돈 벌 수도 있는데 편제를 만나면 지나친 욕심을 얕은 대박 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있는데 그럼 조건을 갖춰 나도 신강해야 되고 또 인성이 적절히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이게 두드러지 상관은 두드러기 딱 나타나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정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고서에 상관 경관이라고 해놨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이건 안 좋다. 일단 격 자체가 대상이 안 난다. 그래 상관도 무조건 흉신은 아니잖아요. 상관을 잘 쓰면 그거 가지고 또 대박 날 수도 있거든. 그런데 대체적으로 흉신을 봤을 때 흉신을 보는 이유가 정관을 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 하니까 정관은 뭡니까? 나를 테두리 안에서 적당하게 적절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스스로를 어떻게 제도해주는 그런 글자인데 그것을 뭉개니까. 그래서 일간이 또 약한데 죄가 많더라. 일간이 약한데 죄가 많더라. 그 다음에 일간 상관격은 일간도 약한데 죄가 많다. 그럼 욕심만 많이 낸다는 거잖아요. 이 격으로서는 성공 조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간이 강하고 상관이 약한데 일간이 강하지만 상관 약하고 인성이 있을 때죠. 인성이 많을 때는 이 상관격으로서는 이미 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도 보면은 일단 격을 이루었으면 그 격으로서 이 사람이 이 격이 성공할 수 있나 없나는 그죠? 합격의 조건을 이 격의 품질을 잘 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조건의 십성이나 육신들이 이 오형의 글자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아닐 때는 의학간에 그 격으로서는 품격이 떨어지고 깨진다. 후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격, 정제 및 편제격, 이 제격. 자, 제격의 파격은 제격의 성공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않을 경우인데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라고 했죠.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많을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간이 강하지만 비겁이 많아서 자 일간이 강하다 하면 뭐 비겁이 많아서 강할 수도 있고 인성이 많아서도 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이라든지 이거는 일간이 강한 거예요. 이 자체만 내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강한데 을도 있고 갑도 있고 또 있고 뭐 묘도 있고 만약 이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이렇다면은 이미 이 제격으로서는 뭡니까? 처음에 이건 뭡니까? 그럼 일간이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나눠 먹어야 될 경쟁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죠? 이게 돈은 쟤네밖에 없는데 이 재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나눠 먹어야 될 탐내는 놈들은 이런 놈 있잖아요. 그럼 이 격으로서는 품질이 낮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 이게 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 떨거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격으로서는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제가 칠살을 생각할 때 이것 또한 일간이 약하고 제격이지만은 약한데 칠살로 생해줘야 되고 이럴 때도 일간이 약할 때도 제만 가면 제가 신약이잖아요. 제가 신약에 결국은 칠살까지 생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 성격으로서는 품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아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들이다. 이를 막 해놔놓으니까 뭐 좀 그렇게 들리지는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정관계는 상관이 있는데 일단 상관이 있다면 정관한테는 안 좋은 거죠. 인성 혹은 재성이 없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거지, 어떤 육친이든지 그 육친한테서의 식상은 그것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 관계는 여기 이제 이 정관계는 상관이 있으면 이 관격으로서의 이미 안 되잖아. 그런데 만약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어해주면 관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없을 때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야. 이게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이 있으면 이 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감히 야가 야를 못 치지 인성이. 이미 인성한테 두드려 맞고 막 개판 데가 있는데 지가 야를 때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는 객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도 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관은 괜찮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 약하면 재성으로서 상관을 설계해주고 상관은 정관을 깨는 것도 있지만 죄를 보면 욕심내거든요. 죄를 주고 욕심내는 것은 재생죄하는데 제가 기분 변하고 상관을 보호해주면 그나마 또 좀 덜한데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것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인성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상관이 정관 하니까 이제 안 된다. 상관하고 이 평관은 힘의 크기로 평관이 더 큰 모양이죠. 이게 깨는 그게 그렇지. 예, 그래 이제 그 상관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르다. 무조건 상관 경관하면 이거 그 기본이. 그래 상관이 하면 무조건 기본. 저거는 정관을 깨는 거다. 평관은 그러면은 잘 못 건드려요. 상관이 평관은 잘 못 건드려요. 평관은 잘 못 거지. 평관은 식신은 평관이. 그래 제가 하지만은 네. 그렇게 그만큼 깨지를 못하고. 힘의 크기가 그만큼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칠살의 경우, 칠살의 합격은 일산이 약하다. 일단 일간이 약하고 칠살은 특징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무게라 했잖아. 욕심의 무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내가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일간이 약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일간이 무조건 강해야 된다. 제가 많아서 칠사를 생하는데 제와 칠사를 제어할 것이 없을 때 이 당연한 얘기죠. 이제 들어보면 당연하잖아요. 그 칠사 평관은 신약하면 안 되고 기본은 이제 이미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이 식신이 없을 때 그나마 상관이라도 이런 식상이 없을 때 제어할 것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인성격은 인성의 편인격은 일간과 인성이 약한데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파괴한다. 당연하죠. 인성격인데 일간도 인성이 일간과 인성이 약한데 인성경이지만 야들이 기운이 약한데 그럼 뭡니까? 신약이라 그죠? 신약사죠. 신약한데 재성이 있어서 이 재성이 있어서 인성격을 파괴하면 일간에 약하고 파괴하면 일단은 여기서 인성격으로서 본질을 조져놨고
또 칠살이왕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칠살이왕 하면 정관이 있거나 제가 이런 거 하더라도 있을 때 그 결국은 인성격은 아까 전 시간에 했는 내용 보고 이 신약 사주의 인성격은 다른 것들이 강하면 오히려 인성을 관인을 생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이것들만 있으면은 야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인성은 안 되는 조건은 뭐냐? 상생상등론으로 보면 적절히 조율을 하고 있거나 나를 보호하는 객체가 있어갖고 적절히 조율하고 있거나 그죠? 만약에 이게 재성이 인성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비겁이 강해갖고 재성을 억누를 수 있으면 비겁이 인성을 보호해 주잖아요. 이런 서로의 그 상생 관계가 안 될 때는 그러면 그 격을 이룬 그 격이 제대로 그 격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했는 시간하고 요거 했는 시간은 그 격이 제대로 격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없나예요. 그래 따지고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그 격이 잘 상생상극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을 때는 그 격의 품질이 높여지고 또 반대로 그 격의 품질이 떨어지는 파격이 될 때는 그 이룬 격이 선하거나 극받거나 내를 보호해주는 격차가 없거나 이러한 경우는 보니까 그 격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파격이 되더라.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격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어느 사전을 놓고 보면 하나를 놓고 이 설명을 해보면 좋은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는 이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할 시간에는 이 격의 각 격마다 격의 통변이라고 할게요. 그거는 이제 십전격이라고 하는 해설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양인격, 근론격 이런 게 있는 거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앞장으로 들어가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격은 한번 볼게요. 양인격이 뭔지는 아시죠? 양인격 모르는 사람. 자, 양인격은 여기는 안 되있나? 여기 자 한번 볼게요. 재료 일감과 월지의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글자가 해당된다. 이래놨는데 그 양인의 이제 기본은 급제를 뜻합니다. 급제는 뭔지 아시잖아. 그래 급제를 뜻하는데 자, 이 사주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양일간에 천간에 들어가는 양일간은 천간에 10개 글자 중에 목의 양일간은 간목이고 그 다음에 화의 양일간은 병하고 그 다음에 토는 무토고 이거죠. 그 다음에 금은 병금이고 그 다음에 임수죠. 요게 양일간이라. 양일간의 급제. 급제는 뭡니까? 비견과 급제, 음양이 다른 거라 했잖아. 그럼 음양이 다른 것이 있을 때. 그죠? 자, 그러면은 음양이 목일간에, 양일간이잖아요. 목일간에 음양이 다른 급제는 뭡니까? 묘목이잖아. 요런 경우는 양인격이란다. 또 요거는 여기 있고 병화의 양인격은 그렇죠. 병이 오가 있을 때는 양인격이 요 자리에. 그럼 무토는 양인격은 뭐죠? 누구의 양토니까 음토가 있으면 되잖아. 자, 충매죠. 또
놈도 맞잖아요. 요놈도 해당된다. 요놈도 까지 양인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양인은 경금의 양인은 그러면은 급제는 금이지만은 음의 금이잖아요. 음의 금이 있다 해서 음의 금은 뭡니까? 신 다음에 유주요. 임수는 자. 그지? 요게 이제 이 급제인데 급제를 양인이라 한다. 음일간의 급제는 그냥 급제예요. 그건 양인 아니라 급제. 근데 양인 요럴 경우 요걸 양인이라 한다. 요럴 경우 양인과 평관이 합의되면 이 양인과 평관이 합의되면 양인과 평관이 합의되면 자 볼게요. 자, 합을 찾아보면 병신의 합이잖아. 그죠? 병신의 합이니까 양인과 일단 일간은 잠깐만요. 양인과 평관이 합의되면 양인은 아니지. 자, 묘로 이 목으로 볼 때, 그럼 간목으로 보고 평관이라면은 관이라면 묘신이래. 이게 이제 평관이래요. 묘유가는 묘신은 하지 안 되죠. 묘유가 하기 때문에 뭐가 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해서 합의될 때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자, 평관과 합의될 때. 합의되면, 자, 운에서도 올 수도 있겠죠. 운에서도 올 수 있고. 뭐야? 합의되는 게 있을까요? 있겠죠. 용이 합자인데요. 내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 사전으로 예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합이 육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육합도 가능하고 산화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합의되면 이제 여튼 이제 이런 구조가 되면 그죠? 양인은 이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그 관과 합의되면 이 말입니다. 특이평관과 합의되면 법관, 무관, 의사 이게 뭡니까? 권력을 다루고 목숨을 다루는 어떤 이런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것이 되고 그죠? 의사 이런 게 되고 만약에 정관과 합의되면 그 정관은 행정직구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되는 거. 그런 것을 직업을 가지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기가 어렵고 현금 유산을 받더라도 40세 이전에 받으면 반드시 없어지고 문서 재산이면 지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여기 볼게요. 어려서 아니라 유산을 받으면 40세 이전에 유산을 받으면 양인은 유산을 그러면은 여기 양인에 재가 있어야 된다. 토 재가 있어야 된다. 재가 있으면 그럼 이걸 일찍 유산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양인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양인의 성품으로서는 전부 다 독보다이다. 독보다이. 독대 위에 갈매기.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 해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없어지고 문서 재산이면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특징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대운이나 세운에서 양인을 형청하면 그 화가 매우 심하다. 그래 성질 더러운 놈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다. 예민해지거든. 예민하다. 경우가
건드리면 이 예민하니까 그렇잖아. 이걸 건드리면 사주 속에 만약에 이게 있다라면 충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 이미 자체가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건드리면 진짜 그런 사람이 완전 휘발유 그런 사람이 보통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런 말 해야 뭐 동성로 휘발유리 자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예민해 있으니까 양인에다가 그걸 갖춰놓다. 만약에 이게 양인 격이라 했다는 있어. 격이라면 이 자체만도 격인데 이게 이제 이거 위에 신금을 떼어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죠. 예? 끝난 거죠. 만약에 이 신속에 그죠? 신속에 신금을 떼고 아직 유속의 신금이 여는 긴금이니까 신속에 신유술 이 속에서 이 띄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격은 굉장히 그렇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양인격에 우리 자식이 양인격이다. 그러면 그거는 일찍 재산 줄 생각도 하지 말고 해봐야 바로 보니까 사주 돈다 이제 말고 결국 주려면 줘야 될 상황이라면 문서적인 것을 하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양인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양인의 형충하면 그 화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 거고 기견이 거듭해서 오거나 급제가 있는 경우 남자는 처의 건강이나 양인의 건강이나 서로의 인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양인격이라 하면 양인 자체가 지금 상당한 아까 권력이 아까 여기 관과의 이 권력 이 의지가 대단합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낸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는 편관칠살과 합을 하면 그죠? 편관이 어디에 떠 있든지 이것과 합을 하든지 일간과 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편관 일간이 강하니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제 본인이 근데 여기에다가 양인에다가 비겁이 또 같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인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쟤는 박살나요. 그러잖아요. 양인이 뭘 합니까? 재성을 박살내잖아요. 양인은 비겁이 강한 거잖아. 그 쟤가 박살나잖아요. 이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더욱 비겁이 또 있다라면 이거는 박살나는 그래 이게 누굽니까? 남자라면 여자잖아. 그래 부인과의 관계, 여자의 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관계죠. 그죠? 다 좁혀지고 뭐. 내게 아니다. 이미 다 주거든. 그래서 부인의 건강에 해칠 수도 있는 인연을 가지고 팔자를 가지고 부인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미 이 딱서는 팔자를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여자는 소설이나 첫 자리에 시집을 가야 애로가 없다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은 왜 이제 이래 해놨냐면 한 번 내가 꺾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풀 꺾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양인의 직업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디 모임에 가서 대장해야 돼. 그러면서도 이 자체만 특히 금의 것은 금 자체가 이 관에서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의 무머리 이런 걸 뜻하거든요. 굉장히 그런 게 강해.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남자는 그나마 양의 것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라도 사실은 조폭에 우두머리가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가
뭐 한 20년 살고 나오면 하겠어요? 한 20년 만약에 지금 사고가 나왔다. 그럼 그 밑에 아들이 그 자리 다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면 또 중요하면 지는 못 나온대 이제. 그러면은 한 푼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 푼 꺾인다라는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자도 양인의 성격을 가지면은 한 푼 꺾여봐야 꺾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 팔자 구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 팔자가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을 그래 놨습니다. 이 보면. 자, 지금은 이런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남녀 모두가 배우자 인연은 무조건 좋지 않다. 그런 얘기 결과적으로 엄일가는 양인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형충공망을 꺼리고 합과 재성운도 꺼린다. 7살과 양인 7살과 양인 합살격이 최상격이다. 그러니 양인살은 최상격이 되려 하면 양인격은 최상격은 합살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죠. 최상격이 가장 그 다음에 걸로 일간과 월지가 오늘 다 못하게 됐다면 일간과 월지가 같은 모형이고 음양이 같은 글자 비교는 뜻하죠. 요까지 이건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써놨는데 비교는 뜻하는데 이 걸록격은 그래 결국 이 자리가 여기 병이라면 비교는 생일이 있어야 된다. 그죠? 같은 이렇게 걸록격은 조상의 언덕을 잇기 어려운 점이 있다. 걸록격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 내가 있으니까 걸록격을 띄워놨으니까 또 그죠? 걸록격을 띄워놨으니까 뭐 신금이든 뭐든 간에 걸록격이라면 어릴 때 많이 쫓아서요. 그래 양인격이나 겁적격이나 마찬가지로 이 격은 지 스스로 자승성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본인 스스로한테는 고생이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 걸록격은 그나마 양인격과 비교하면 걸록격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양인격도 그래 하려고 해요. 근데 양인은 내 편인 것 같지만 적군이 많고 전신의 적군이고 내가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사람 많이 화는 많이 입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로 맹자수성가 하려고 하지만 자 비경법은 내가 있는 곳에서 사회적으로 자수성가 하려고 하고 지금 이 양인격은 많이 돌아다녀. 또 특징이 그러면서 집을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서 더 내가 우두머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내보다 낮게 보니까 낮게 보는 여는 나와 같이 보잖아. 그러면서 그 같은 속에서 그 경쟁자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아까 양이는 어떻습니까? 내보다 알로 못하니까 문제는 이제 그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한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 조상 언덕을 잇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만약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양이는 다 털어먹고 비견은 나눠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급제도 그렇고 공직 사회 인연이 많고 만인의 지도자를 꿈꾼다. 아까 양이도 비슷한 거죠. 지도자를 꿈꾼다. 사업을 하더라도 명예와 관련된 직업을 가져보고 명예와 관련된 직업을 가져보고 사업의 길로 들어선다. 이제 벽을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삶을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의 혜택이 적고 받더라도 40세 이후에 받는 게 좋다. 아까 그거는 비슷한 거죠. 40세 이후에 받는 게 좋다. 재성이 약하면 교육, 종교, 지도자로 산다. 재성이 약하면
그렇게 하고 남녀 모두 부부 인연이 넓고 자식은 출세한 자식을 둔다. 자식은 출세한 자식. 대문이나 세문에서 충을 하면 그 화가 매우 크다. 이 비견 이 격이 거예요. 이 격이. 그럼 격이 맑으면 공직에서 높은 자리까지 인연하게 되지만 공무망이나 형청파 뭐 이런 것을 만나면 격이 떨어지므로 낮은 공직이나 공사에 근무한다. 재관운을 만나야 국이 공명한다. 약간 신약한 것이 근록격은 좋다고 본다. 근록격은 약간 신약한 게 좋다는 거죠. 인덕이 있어진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많다는 거죠. 근록격은 우리 결국은 죄를 그죠? 결론은 죄를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죄를 다스리려고 해요. 이 가운데서 잘 식상의 구조와 운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결론으로서는 이 사업가, 공직과 이 거리가 좀 있다. 이 관인의 생활의 경우는 또 다르죠. 일단 결론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삶은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식신격. 식신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간의 원지를 생하고 음양이 같은 글자에 해당되는데 식신을 하는 건 아시니까 해당된다. 사주에 정제나 편제가 있어야 된다. 식신격은 아까 그 영전했는 것 같잖아요. 식신은 정편제가 있어야 길명이 된다. 좋은 명이 된다는 기본이. 식신은 천연적인 의식주 혜택을 의미하므로 평생에 의식주 흡수이 없고 부모 혜택도 매우 많다. 식신은 성질상 일주를 약화시킴으로 일주가 강한 것이 좋다. 식신은 두뇌가 총명하고 몸이 비대하고 도량이 넓고 이해심이 많다. 식신은 운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정심, 자비심도 많다. 베푸는 것이 아니죠. 식신은 내가 베푸는 것, 내가 몸으로 하는 거죠. 식신은 평관을 제공하면 수명을 길게 이어나가는 것으로 장수의 인자가 된다. 활동수. 평관은 뭐 내 목을 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를 보호하니까. 대체로 사업 인연이 많고 제조, 생산 등 정당한 재물 생산 수단을 통하여 재물을 모은다. 여자는 식신이 잘 생기면 출세 자식을 둔다. 그 다음에 재성운을 만나는 것이 인성운을 만나는 것은 꺼린다. 식신은 인성운을 만나는 것은 꺼린다. 사회에 인성이 함께 있으면 빈천하다. 식신은 식신의 결과치가 생대인데 인성으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성 결과 학문을 해야 되는 학자 출신은 뭡니까? 재성이 없어야 돼. 재성이 이 사업 도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놈이. 그런데 지금 식신의 공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가 뭘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놈인데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탁상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상생상극에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러면 왜 여기서 왜 빈천하다는 알겠죠?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제. 왜 빈천하다는 거 했을까? 인성운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괜히 갑작스럽게 연구한다 하고 어디 들어가고 그때는 이 재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벌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고 책상에 들어앉든지 다른 이거부터 더 미래를 보고 할 수도 있겠죠.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된다. 그래서 빈천하다 이 말이에요. 사주 속에 같이 있으면 빈천하다 이 말이에요. 물에서 와도 잠시 내 하던 활동을 멈추고 책상 안으로 연구실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사무 내 사주 속에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상관계하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혹시 쌤들 좀